저희가 요즘 사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연은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글을 올린 분이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40대 아빠입니다. 네.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나름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갑자기 가출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집사람이 그동안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어허.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식을 셋이나 키우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던 이 남성이 청천벽력 같은 지금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뭐 아내가 외도남하고 살림까지 차려서 포기하고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혼 소송까지 진행을 하면서 혼자 아이 셋을 키워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남성이 느꼈던 진짜 삶에 대한 고단함은 네. 오죽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단 시청자분들도 어머 세상에 이런 말이 지금 저절로 나오실 것 같아요. 세상에 일단은 마음이 듣는 저희도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래서 이 남성이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통 여기서 얘기가 끝나잖아요. 네. 이혼 판결이 났는데 이혼 확정일을 받기 전에 네. 이 집 나간 전 부인이 네. 제왕절개 출산 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남성이 내 부인이 남의 아이 낳다가 죽었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 일이 다 끝났나 네. 보다라고 그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어느 산부인과에서 당신을 고발했다. 당신이 아동을 유기했다고 산부인과에서 고발했다고 연락을 받았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지금 보세요. 앞부분까지만 들으면 이게 그냥 어디에 사연으로 올라온 걸로만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서요. 세상에 허주연 변호사님.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도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너무 황당하고 법률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법률상으로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어허. 본인이 출생신고하고 뭐 친생 부인의 소를 거쳐서 법률상 친자관계를 깨야 되는데 사실 내 아이가 아닌 걸 알면서 내 손으로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이 남성한테는 너무너무 가혹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렇게 임신 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현재 법률상 남편의 친자로 추정한다는 친생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친자 추정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복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친자 관계를 강력하게 안정화시키기는 취지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을 그 친생 부인의 소라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만 이 친자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으로서는 일단은 이 아버지가 법률상 친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감독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남성분은 지금 자신의 아이로 추정이 되는 거에 대해 상당히 지금 받아들일 수 없나 봐요. 유전자 검사를 했나 봐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래서 당연히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아하. 혹시나 해서 한번 해봤대요. 그래요? 근데 당연히 본인하고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마도 그 내연남의 아이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아내가 집을 나가서 나중에 보니까 내연남하고 지금 살림 차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렵게 새 아이들 자기 눈으로 보는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 아이가 또 있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아이를 유기했다고 지금 입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는 법이 현실을 계속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 바로 알아요. 친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돼. 너 아들이야. 지금 법이 이거거든요. 지금 불합리할 것 같아요. 남편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 이분 입장에서 이게 도저히 제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근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법률상의 아빠는 또 이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아빠가 아이를 지금 안 데리고 가니까 유기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일단 입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연 지금 이 아빠를 그럼 형사처벌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고의도 없을 것이고
아무리 법률상 친부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처벌하면 이거는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누구도 이 남성이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 저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분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혹여 어쩔 수 없이 입건한다고 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아마 기소유예 같은 것으로 종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경찰과 통화해봤는데 그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이 경찰도 지금 신중한 거, 왜냐면 이게 뭐 속도를 낼 문제는 아니에요. 입건할 예정이에요. 앞서 우리 백성민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죠. 입건은 한 예정이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신중하게 아마 지금 경찰도 접근하는가 봐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 지금 남성은 지금 고민 수준도 아니다.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최종 고민은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남성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건데 내 부인이 바람이 나서 밖에 나가서 살림을 차려서 밖에서 애를 낳는데 그 애를 지금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그 자체로 기가 막히는데 자꾸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는 그 애를 나보고 키우라고 한다. 그리고 시청 아동과에서도 나보고 그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온다. 미치고 팔짝 뛰겠네, 기가 진짜. 막힌다라고 하면서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상간남은 책임이 없습니까? 라고 이분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상간남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머, 법적으로는. 이게 진짜 좀 이상하죠. 왜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지금 이 남성이 아이 아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으로 친생자로 추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추정이 돼 있는 상황을 이 아빠가 소송을 통해서 깨야 돼요. 어머. 친생자 관계가 없다라는 걸 깨야 된단 말이죠. 와.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제가 보기엔 내연남이 내 아이입니다라고 적정을 할 상황도 아닌 것 같으니 어머. 이 아이가 지금 이 내연남한테 당신이 내 아빠야라고 해서 인지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어머.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 내연남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지금 불평과 책임을 온통 이 남성이 다 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남성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도 빨리 안 하면 그냥 친생자로 굳어져 버려요. 어머. 그것도 시한 제한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건 소송 비용이라는 돈도 들잖아요. 네. 그리고 절차가 이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럼 또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죠. 근데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인데. 어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실과 법이 굉장히 묘하게 지금 불일치하는. 만약에 아이 엄마라면 아이 엄마는 그냥 신체적으로 자기 몸에서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친생자로 확인이 되고 이거는 뭐 인지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 아빠 같은 경우 내연남이 그냥 나몰라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 지금 세상에.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허주현 변호사님, 유전자 이 확인 결과 불일치한다고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 이 서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종이 조각처럼 쓸모가 없는 상황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왜 시청에서는 자꾸 그 아이를 지금 이 아빠한테 출생 신고를 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아이는 그냥 아기잖아요. 근데 출생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상황인 어머,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법률적 지원을 한다든가 이 아빠가 누가 아빠가 되든 간에 이 아이는 결국에는 지금 쉼터에 있다고 하는데 이 어머. 시설에서 법률 지원을 한다든가 뭘 하려고 해도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아이한테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절차적인 그런 근거가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일단은 법률상 아버지인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출생 신고를 하고 나중에 이 친자 관계를 분멸하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친자 관계를 분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시설에 있게 된다고 하면 뭐 만약에 그 아버지 내연남이 자기의 어떤 법적 친자 관계를 인지 청구를 하든 안 하든 그걸 인지 청구소도 이 아이가 제기 못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시설 기관장이 결국에는 이 아이를 대리해서 인지 청구의 소를 또 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려면 어쨌든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출생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이 남성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 그 상황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더 황당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뭘까요? 내연남이 이 아이 출생 신고할 수 있을까요? 내연남이 네. 내입니다. 내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요 또? 법적으로 아빠가 아니잖아요. 어머 어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생 추정이라는 그 민법 조항이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 유전자 검사 이런 게 없을 때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인지 아닌지 이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인가 뭐 그럴 때는 그러면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혼인 중에 난 아이는 무조건 여기 어머. 이렇게 해놓은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도 안 돼서 얘가
아빠가 A인지 B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과학 기술이 발달된 상황에서 아직도 왜 저 친생 추정이라는 민법 규정 때문에 이런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미치고 팔짝 뛸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내연남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사연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세상에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전현 평론가님? 저는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 들으면서 계속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렇거든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인데 누리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맞아요. 분위기예요. 그럴 거예요. 사실 이거 글로만 보는데도 막 심장 떨리고 화난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고 아이는 죄가 없지만 그 아이를 이 남자애가 키우라는 거 정말 말도 안 된다. 가혹하다, 너무 진짜 그러죠. 가혹하다. 네. 이런 반응도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러면 제왕절개할 때 수술 동의를 이 여성분이 했을 텐데 아마 상간남이 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상간남 왜 책임 안 지냐?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네. 이 아내분이 이제 집을 나가서 이 불륜남인 사람과 이제 살림 차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6개월만 살아도 사실혼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이 남성분 입장에서는요. 앞서 정말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제발 법이 시대 상황을 좀 뭐 앞질러 가지 못하도록 정말 최소한은 따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 남성 입장에선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분통 터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